시간에는 우리가 텐sorflow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umpy라든가 판다스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었고요. 또 numpy를 하는 이유는 리스트와 같이 파이썬 리스트와 같이 복잡한 데이터 스트럭처보다는 심플리파이된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함으로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또 매플라리브라든가 아니면 판다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또 쉽게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플라리브를 사용해 보시면 아마 그 매스웍스에서 나온 그 매틀랩과 같은 도구를 연상시키는데 거의 매틀랩과 같은 수준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텐sorflow 같은 경우에 케라스와 함께 그리고 scikit-learn과 함께 그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텐sorflow에 대한 위키에서의 설명을 보면 다양한 작업에 대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 플로우라, 여기 데이터 흐름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주로 컨트롤 플로우를 많이 짜는 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C나 자바를 짜보시면은 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어떠한 명령어를 하나하나 어떤 시퀀셜하게 붙이기죠. 그리고 또 if문이나 forloop을 통해서 그러한 컴퓨테이션을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 분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그러한 프로그램의 어떤 플로우를 컨트롤 플로우 프로그램이라 부르는데 텐sorflow는 데이터 흐름을 캡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데이터의 셋들의 변화를 계속 유도해내는 그런 어떤 플로우를 표현하는 그래서 어떠한 그 데이터의 컨피규레이션을 계속 바꾸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많이 응용되고 있고요.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 현재는 케라스라든가 아니면 scikit-learn과 함께 상당히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머신러닝 그 라이브러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텐sorflow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 시간에는 텐sorflow 1.15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텐sorflow 2.0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다음번에 나올 그런 비디오에서는 텐sorflow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것과 비교해서 1.15에서 어떻게 2.0에 발전했는지 또 2.0에서는 어떠한 것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텐sorflow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을 표현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참조한 자료는 여기 이 사이트에서 엑세시어라는 어떠한 그 블로거입니다. 블로거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참조하였고요. 상당 부분 이 블로그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우리가 텐sorflow는 어떤 연산 그래프 혹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표현하는데요. 자, 연산 그래프라는 것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연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산된 결과가 이 엣지를 타고 다른 노드로 이렇게 프로포게이션이 됩니다. 보통 요 하나를 노드라고 부르고요. 혹은 버텍스라고 부르고요. 또 요 엣지 혹은 링크라고 부르죠. 자,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어떠한 엣지, 연결해서 다른 노드로 흘러가는 플로우의 데이터 방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노드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면 이 링크를 통해서 다른 플로우로 이 엣지를 통해서 다른 노드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링크나 엣지에 의해서 데이터 흐름이 제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산 그래프를 데이터 흐름 그래프 혹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요. 각각을 텐서플로우에서는 이 노드를 하나의 연산 노드 혹은 텐서라고 부릅니다. 텐서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력값을 받아서 다른 노드로 어떤 값을 출력하고요. 또 이 엣지에 의해서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연산 그래프의 장점은 텐서플로우는 이 의존성을 이용하여 연산을 최적화합니다. 그래서 연산 그래프는 보통 의존 그래프식으로 그려지는데 의존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A에서 D로 어떤 플로우가 만들어지죠. 화살표가 있고 그런 플로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D는 A의 연산에 의존적입니다. C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의 의존적이죠. A와 B의 컴퓨테이션이 끝나야만 C가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노드를 우리가 따로따로 실행시킬 수 있지만 그런 실행이 있을 때 의존성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2를 텐서플로우의 런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의존하는 C나 A 혹은 B의 컴퓨테이션이 끝나야만 2가 컴퓨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체 그래프를 우리가 실행시키지 않고 일부 그래프만 실행시켜도 이 값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F가 D와 E의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E는 A와 C, B의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E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D나 F를 실행시키지 않아도 A와 C, B만 실행시켜도 E가 실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드가 아무리 커도 필요한 내가 의존하는 노드들만 실행시키면 나의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이 줄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하나하나 풀어보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텐서플로우를 깔게 되면 보통 텐서플로우 CPU 버전이 있겠고요. 그래픽과 GPU를 사용하는 버전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깔면 GPU를 사용할 수 있게끔 디폴트로 만드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tensorflow as tf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텐서플로우의 메소드를 사용할 때 텐서플로우 전체 이 텐서플로우 이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TF의 TF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주시는 거죠. 요 단어를 요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알리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TF로 알리아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TF만 사용하더라도 텐서플로우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요. TF tensorflow 언더바가 2개 있죠. 그리고 version 그리고 언더바 2개. 보통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수를 담고 있을 때 이렇게 언더바 2개 그리고 언더바 2개가 끝나는 언더바 2개로 시작하고 언더바 2개로 끝나는 어떠한 상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에 있는 요 라인을 실행시키면 텐서플로우가 라이브러리로 올라오고요. 다시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제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올라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건드릴 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텐서를 정의하죠. 텐서를 정의하고 또 텐서끼리의 연산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션을 만들고 실행시키죠. 그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텐서를 정의하고 어떤 플로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만들고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이 뭐예요? 상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A는 5라고 했으면 텐서플로우를 이용하기 위해서 텐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는가 하면 단순하게 비록 그것이 상수일지라도 tf.constant
타입을 선언해 준 다음에 자, O를 AI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사용하는 텐서로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 텐서로서 상수 A를 만들 때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는 5, 그리고 B는 2, C는 3 각각의 컨스턴트 타입의 텐서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링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를 A와 B로 연결시킨 다음에 다시 말해서 A와 B 노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입력을 주는가 하면 D로 입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A와 B에서 뭔가를 만들죠. 그래서 보시면 A와 B에서 두 개를 멀티플라이 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죠? D로 들어가는 거죠. D 역시 텐서플로우의 어떤 노드를 하겠습니다. 그 노드는 뭔가 하면은 A에서 입력을 받고 B에서 입력을 받아서 그 텐서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멀티플라이, 곱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D라는 텐서인 겁니다. 그리고 E라는 텐서 역시 A라는 C라는 텐서, 그리고 B라는 텐서 모두 뭐였죠? C는 컨스턴트였지만 B는 A와 B를 곱한 값을 담고 있는 텐서입니다. 두 개의 텐서에 입력을 받아서 자, add라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텐서가 바로 E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수를 텐서로 정의했었고요. 또 그러한 상수를 이용한 어떤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어떠한 텐서에 다른 텐서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링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아까 뭐였죠? 멀티플라이였으면 자, A를 받아서 B를 받아서 멀티플라이를 하는 것이 어떤 노드였는가 하면 D나 E 노드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들었으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실행을 시켜야겠죠. 근데 실행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세션을 정의해서 실제로 어떠한 텐서들을 내가 실행시킬 것인가 실행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with tensor session as ses를 만들었습니다. ses라는 이름의 텐서의 텐서플로우의 세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ses라는 이름의 텐서플로우의 세션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텐서플로우의 세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with 그리고 session 그리고 as alias 세션의 alias를 집어넣으면 굳이 클로즈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with라고 정의된 이 컨트롤 블록 내에서만 이 세션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with의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세션이 이 with와 다른 레벨에서 전개가 되면은 이 세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 with하고 s를 사용해서 세션을 만들면 세션을 클로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클로즈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션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시킨 결과를 프린트하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지금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F이죠. 그래서 A와 B를 곱하고 C와 B를 자 더해서 자 D에서 E를 빼는 요 결과를 요 F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A도 실행될 것이고 B도 실행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D도 실행되겠죠. 그리고 C와 B를 합한 것도 실행이 되고 자 D와 E를 서로 빼는 것도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세션을 만들어서 텐서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 텐서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프로그래밍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텐서들을 정의하고 또 링크를 만들어서 어떤 연산을 정의하고 연산을 정의해서 링크를 만들고 또 세션을 만들어서 실행시킨다. 이 네 가지 단계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션을 우리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런을 치면 자, 세션이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앞에 O와
B를 곱하죠. 그 다음에 B와 C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D에다가 2를 빼죠. 그러면 결과가 5가 나옵니다. 아마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하필이면 복잡하게 그냥 한 줄이면 제 끝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금은 단순한 연산이지만 매트릭스와 같은 많은 연산을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노드를 제어할 때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러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보신 그러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그대로 만들어졌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텐서, 그리고 2라는 컨스턴트 텐서, 그리고 5라는 컨스턴트 텐서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A, B, C로 붙인 것이고요. 각각이 이제 3이 나가고 또 2가 출력이 되고 2가 지금 자 add에도 나가게 되겠고 그리고 b에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의 출력은 지금 d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e와 d는 자 c나 b에서 혹은 b나 a에서 받아들인 것들을 모두 add나 multiply로 연산을 하게 되겠고 다시 그것을 f에 의해서 빼주게 됨으로써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를 이런 식으로 런을 하면 f가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텐sorflow의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tf라고 텐sorflow의 그 패키지를 알리아싱했었죠. tf.operato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기 여기 보시면 다양한 텐sorflow의 연산이 나와 있습니다. add, multiply, subtract, divide 그리고 fo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계산해 주는 거죠. 어떤 그 파워 예 더블 제곱 그러니까 더블 제곱이 아니라 지수 제곱이죠. 그래서 A의 B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고 logical and greater than, great equal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연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expression과 어떠한 expression이 and로 연결되면 이것이 true냐 false냐 또 A가 B보다 크냐 혹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냐 등등의 논리적인 연산자들이 쭉 있고요. 또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연산자죠. 반대보를 구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 안에 있는 것이 true라면 false 값을 리턴할 것이고 또 false라면 true를 리턴할 겁니다. 이것은 로지컬한 것들에 대한 니게이션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and, or와 이런 어떤 논리적인 연산을 했을 때 이것을 falsify 하는 false를 true로 만드는, true를 false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ABS는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지컬 OR는 논리의 합, 다시 말해서 O와 합을 OR 오퍼레이트를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세션을 크리에이션하고 러닝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하자면 텐sorflow 1.15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세션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session equal tf.session을 하면 자 우리가 ses라는 어떤 세션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세션을 만드는 것이고 또 interactive session이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세션을 만들면 자 이것은 ses라는 이름의 특정한 세션을 만드는 것인데 자, ses tf interactive session 하면은 자, interactive session 다시 말해서 디폴트 세션을 항상 열어놓는 그러한 세션이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는 뒤에서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텐서나 혹은 연산을 파라미터로 받는 세션 런이 있고요. 또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션을 클로즈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자 이렇게 with를 사용해서 세션을 열면 굳이 클로즈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션을 만들고 또 세션을 실행하고 세션을 클로즈해야 되는 이 세 단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텐서들을 만들고 또 텐서의 링크를 만들어서 어떠한 실제로 인터랙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션을 만들고 세션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세션을 닫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할 때 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지금 place 폴더가 나오는데 place 홀더는 어떠한 베리어블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타입이 나와 있죠. tf.flow32 이것이 자, 이 베리어블이 갖는 어떠한 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2비트를 사용하는 flow 타입, 다시 말해서 실수형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플레이스홀더는 나중에 실제로 런을 할 때 자, 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받을 변수를 이 플레이스홀더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X와 Y가 모두 플레이스홀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X와 Y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자, G의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X와 Y를 G로 링크를 걸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X하고 Y가 G로 향하는 어떠한 화살표가 있고요. G가 X에서 받은 값, Y에서 받은 값을 멀티플라이, 곱셈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션을 다시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거죠. 자, 이니셜라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세션에 런을 실행시키는데 그 메소드를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tf다 global variables initializer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실행시키시면 자, 런을 통해 실행시키시면 세션을 초기화시키는 것이죠.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G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feed dig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플레이스홀더의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두 개의 매트릭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매트릭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3333이고 y는 5555인데 두 개를 뭐하죠? 자, 이렇게 feed dig 해서 x에는 무엇, y에는 무엇, 역시 이 멀티플라이를 적용할 수 있는 매트릭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라이를 하던 뒤에서 어떤 그 매트릭스에 곱을 하건 어쨌든 이 feed dig은 우리가 이 런을 할 때에 돌리는 텐서 그것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자료형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x2 매트릭스겠죠. 2x2 매트릭스를 해서 서로 곱을 하기 때문에 3, 5, 3, 5 여기 있는 3, 5, 3, 5를 각각 곱해서 자, 이 2x2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텐서들을 만들고요. 텐서의 링크를 만들고 세션을 만든 다음에 초기화시키죠. 그 다음에 세션을 통해서 어떠한 텐서를 실행시키고 클로즈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그러한 텐서플로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클로즈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with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래서 x와 y를 컨스턴트로 어떠한 값으로 집어넣고요. 두 개를 멀티플라이를 하죠. 여기서는 굳이 런을 할 때 feed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x와 y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멀티플라이 하는 오퍼레이터 하나 만들었고 세션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with 그리고 as를 이용해서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굳이 우리가 앞에서 한 cs.close 요거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션을 실행을 시키고 또 프린트를 한번 하는 것이죠. 결과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기 전에 파라미터는 뭐가 들어가죠? 자, G라는 텐서를 실행하는 그런 명령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행된 결과 G의 텐스를 실행한 결과를 프린트아웃 하게 됩니다. 자, X evaluation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X가 어떤 값일 때 그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G라는 어떠한 텐스를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X가 만약에 어떠한 값을 지니고 있는 텐스라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evaluation이 오퍼레이터인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그냥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 텐서라면 자, evaluation을 붙임으로써 X 안에 있는 값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 안에 있는 값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G를 실행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X 값을 그냥 evaluation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해서 이렇게 2x2 3333으로 채워진 매트릭스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자, 어떠한 그 세션을 따로 묶지 않는 경우 앞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ith as를 가지고 이 블록 내에서 이 세션이 유효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세션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세션을 실행시키고 클로즈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비슷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EB는 똑같고요. 세션 하나 만들어서 실행시키죠. 실행시키는데 이것은 이니셜라이즈를 실행시킨 것이고 G를 실행시킨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제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션에 따라서 이 런을 실행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X-eval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세션이 있기는 한데 그 세션을 자, 여기는 세션이 적용됐고요. 여기도 세션이 적용됐죠? 여기서는 세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왜냐하면은 지금 세션이 따로 G는 실행시켜도 세션에 대한 영역이 어떠한 네이밍 스코프가 여기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세스라는 네이밍 스코프가 요만큼이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런 네이밍 스코프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실행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행시켜 보면 자, 요만큼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 X라는 것이 이 세션의 영역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세션이 이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자, 그 다음 코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인터랙티브 세션을 만드시면 자, 이 세션이 디폴트 세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떠한 X eval을 실행시키더라도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션을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는 기본 세션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이름의 ses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 세션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일반적인 세션입니다. 그러나 디폴트 세션을 만드시면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세션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또 with를 통해서 네이밍 스코프를 정하지 않아도 디폴트 세션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텐스를 만드신 다음에 걔네들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찍어보고 싶으시면 디폴트 세션을 만드신 다음에 그 디폴트 세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결과를 찍어보면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앞에는 일반 세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뒤에서는 인터랙티브 세션을 통해서 어떠한 디폴트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가 어떠한 세스의 네이밍 스코프에 걸려있지 않더라도 X는 자, 디폴트 세션을 이용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션 그리고 인터랙티브 세션을 좀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실험할 때는 인터랙티브 세션을 이용해서 실행시키시면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세션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냥 윗들을 사용해서 어떤 세션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AA라는 텐서플로우에 어떠한 플레이스 홀더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션을 만드신 다음에 디폴트 세션이 아니죠. 이건 특수한 세션이죠. 그 세스라는 일반 세션을 만드신 다음에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설명한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를 피드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AA는 기본적으로 텐서들, 다시 말해서 어떤 인스턴스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멀티플라이의 인스턴스죠. 그래서 실제로 세션이 실행이 돼야만, 한마디로 그래프가 실행이 돼야만 이것은 센서를 실행시킨 것이고요. 텐서를 실행시킨 것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그래프라고 있는데 그래프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또 달리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텐서를 실행시키던 그래프를 실행시키던 그래프나 텐서를 실행시키는 그 순간에 각각의 텐서들이 연결이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흐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전체 그래프가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앞서 우리는 계속 런을 이용해서 어떤 텐서를 실행해 본 거죠. 그런데 텐서들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는 모든 텐서들을 실행시켜야만 이제 어떠한 텐서의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장점을 이용하고자 한 건가 하면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자, 이것처럼 D나 F는 실행시키지 않고 E만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자, E를 텐서로 실행시키면, 런을 시키면 B나 C나 A, B, C가 실행시켜서 E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고요. 우리는 디폴트 그래프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마치 여러분께서 화가가 어떠한 팔레트에 그림을 그리듯이 기본 팔레트를 이용해서 기본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본 그래프를 나올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텐서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전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떤 텐서들을 쭉 만들어서 실행시킨 방법도 있었고요. 어떤 그래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tf.그래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어떤 그래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폴트 그래프를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디폴트 그래프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따로 만들지 않았죠. 그냥 텐서들을 쭉 만들고 텐서들을 링크를 만들어서 자, 텐서를 실행시킨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따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그래프가 있어서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 그래프의 아이디와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G라는 그래프의 아이디를 프린트를 통해서 찍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그래프, 디폴트 그래프의 인포메이션을 리턴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TensorFlow다 Python Frame of Graph Object 브라브라브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디폴트 그래프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든 G라는 그래프를 찍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죠. New 그래프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 주소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앞서 어떤 텐서플로우의 텐서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떠한 그래프에 걔네들을 할당하고 또 다른 텐서들을 쭉 만들어서 새로운 그래프에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을 다르게 전체 노드를 실행시키는데 다른 그래프와 독립적으로 실행시킬 때 이 그래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텐서를 만들었죠.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찍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드는 G라는 그래프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A를 G라는 그래프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A 그래프는 G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오고요. 우리가 A를
G라는 그래프에 G라는 그래프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디폴트 그래프 연결되겠죠. 그래서 A 노드는 기본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나요? 그래서 A 그래프를 찍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true가 나옵니다. A 그래프 is TF get default 그래프 이렇게 해보면 자, A 그래프는 자, 디폴트 그래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요거에 대한 요 명제에 대한 질문 답은 이렇게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드를 특정한 그래프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디폴트 그래프에 연결되어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텐수들과 연결시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서 보시면 G1이 있고 G2가 있는데 G1은 새로운 원래 그래프, 디폴트 그래프에 아이디를 얻는 것이고요. G2는 새로운 그래프에 아이디를 얻는데 자,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서 아이디를 G2에 할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G2가 기본 그래프인가 디폴트 그래프인가 라는 질문을 해놓고 이제 true, false 값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G2 is TF that get default graph. 그냥 G가 디폴트 그래프인가 라고 물으면 답은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G2는 새로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G2를 디폴트 그래프로 할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with 구문을 가지고 G2 as default 하면은 자, with 이 구문 자, with가 컨트롤하는 이 파트는 자, 실제로 G2의 그래프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with와 관련되어 있는 이 구문들은 모두 G2가 실제 디폴트 그래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with가 끝난 이 영역부터는 실제 다시 디폴트 그래프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새로 만들고 with 구문을 통해서 G2를 기본 그래프로 지정한 다음에 이 영역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텐수를 만들고 또 실행시키면 그것이 G2에 속한 그래프의 텐수들이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텐수를 그래프에 연결시키기에 앞서 fetch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B, C 해서 텐솔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텐솔들을 어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세션을 만들고요. 자, 세션을 만들었는데 fetch를 하는데 자, 우리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텐솔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떠한 텐솔들을 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치 리스트를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이 차례차례 실행이 되겠죠. 앞서 우리가 자, 이거와 아주 유사하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한 그래프들을 모두 올려서 패치를 통해서 올려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아웃풋이 뭐다?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죠. A는 5이고 그리고 B는 2가 나오고 그리고 C는 3이죠. D는 지금 10이고요. 그리고 E는 5이고 F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여전히 5로 잘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웃풋의 첫 번째 원소의 타입이 뭐냐? 지금 numpy의 32비트 인티저 타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래프와 어떤 텐솔들을 연결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G1, 자, 여기에서 G1은 디폴트 그래프로, G2는 일반 그래프로,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자, 여기서는 일단은 A라는 텐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텐솔은 지금 보시면, 자, A 노드가 G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A.graph
is G2라고 물으면 분명히 false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역은 디폴트 그래프가 활동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여기서는 그래프만 새로 만든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텐션들을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요것들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 with G2 as default 그럼 이때부터 G2가 디폴트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들을 텐션들을 만들고 텐션들을 연결을 하고 세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텐션들을 쭉 올려 패치로 묶는 거죠. 그 다음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자 아래와 같이 나오죠. 우선 여기서 보시면 A는 디폴트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A 노드가 G2의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A를 여기서 G2 영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G2 영역에서 A라는 텐소를 만들어서 컨스턴트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A가 G2의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G2가 A가 G2 영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width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width 구문은 끝난 거죠. width 영역은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자, G2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 이것을 실행시키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A가 G2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나요? 물으면 true가 나와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이때는 A가 디폴트 그래프였지만 여기서 재정의가 된 거죠. A라는 텐소를 우리가 G2랑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A라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자 G2와 연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G2와 연결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 보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래프를 실제로 이용하실 때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진 텐소들인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면 조금 오류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텐소들과 디폴트 그래프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좀 자세히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노드와 엣지 그리고 노드들은 보통 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텐서는 그 노드들에서 나오는 어떠한 결과값들 그리고 어떠한 매트릭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텐서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들이 그 노드들에서 연산이 되면서 어떠한 엣지를 타고서 다른 연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텐서의 흐름, flow of tense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션이 실행되기 전에는 연산 노드와 텐션 객체가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 노드 또 텐서 객체 노드가 이렇게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션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실제로 텐서 객체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이 되면 텐서 객체의 데이터가 채워지고 이 데이터가 다른 연산에 의해서 또 다른 변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래프의 실행 그리고 세션의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엣지가 한 방향이지만 이것이 다른 연산 노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텐서가 여러 개의 노드로 들어가서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리 말해서 텐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엣지를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흐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핸들은 그래프의 엣지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텐서의 객체라고 합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은
텐서의 인스턴스 그리고 핸들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실제로 노드들이겠죠. 어떠한 노드들인데 그 안에 자 1과 2, 3과 4가 있고요. 그것이 constant라는 어떠한 연산에 의해서 텐서 A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어떠한 텐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연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겠고요. 이것이 실제로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텐서가 실행되기 전에 상황을 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텐서가 실행되기 전에는 어떠한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텐서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stant가 실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1, 2, 3, 4를 채워 놓았어도 이것이 연산이 되기 전에는 실행이 되기 전에는 그냥 constant다. 그리고 이러한 심볼릭한 어떠한 데이터 형태만 있는 것이고요. 또 세션이 실행되기 전에는 그냥 텐서, 또 텐서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쉐입이 들어가고 또 데이터의 타입이 들어갑니다. 쉐입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게 2x2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2x2, 2,2로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텐서를 실행하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어떤 객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텐서 A를 실행하죠. 실행을 하면 실제로 아웃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그 세션을 실행시키면 텐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연산과 텐서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자 어떠한 텐서의 흐름에서 실제로 텐서의 객체들은 숫자나 아니면 어떤 부울링 값이라든가 true, false 값을 부울링 값이라든가 스트링 값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컨스턴트를 만들죠. 그리고 컨스턴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하는데 텐서 A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텐서의 연산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프린트해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텐서의 일반적인 타입만 나와 있습니다. 텐서의 이름과 그리고 shape과 타입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타입을 따로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보면 자, float 64라고 정도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타입 캐스팅이라는 것은 뭐 A라는 타입에서 B라는 타입으로 변형하는 것이죠. 타입이 중요한 이유는 컴퓨터에서 그 타입에 따라서 연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선언해주지 않으면 연산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요. 대부분이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걸러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런타임 시 그런 타입 캐스팅 때문에 타입이 미스매치 되는 것 때문에 연산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디바이드 바이 제로나 아니면 연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의 타입을 정확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고요. 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텐서플로우의 타입을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low 33, 32 그리고 64 이것은 부동수습점 숫자 32비트, 64비트인 것이고요. 뭐 인티저라든가 아니면 undefined 그러니까 unsigned 인티저가 있겠고요. 스트링, bool 타입 그리고 뭐 실수와 허수부를 갖는 어떤 부동수습점 숫자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입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텐서에서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이제 그것을 보통 어레이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n by n or n by n by n by 뭐 여러 차원의 어레이를 만들겠죠. 그때 이제 그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라고 부르고 또 자, 1 by n 텐서는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떠한 리스트는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n by n 텐서, 소위 말해서 이때부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는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행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따 그 3개 이상의 텐서는 3차원 이상의 텐서는 그냥 몇 차원 배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파이썬의 자료 유형인 리스트나 아니면 넘파이의 배열을 사용해서 텐서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으로 텐서를 초기화했죠. 그래서 C라는 텐서는 지금 컨스턴트 1, 2, 3, 4 혹은 4, 5, 6 두 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2x3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고 2x3의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 2x3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다른 C를 정의해서 이번에는 numPy로 정의했네요. numPy 어레이로 정의했는데, numPy 어레이로 정의해도 이렇게 우리가 2x2x3의 리스트를 2x2x3의 어떠한 매트릭스를 n차원, 3차원의 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인데요. 랜덤 넘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W나 B 값을 초기화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랜덤 넘버는 실제로 우리가 그 학습에 있어서 초기 값을 정할 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들을 뭐 라인 바이 라인 설명드리지는 않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텐서에서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니면 절단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 이런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선 코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시킨 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터랙티브 세션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세션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세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션 영역에 네임스페이스를 갖는 뭐 width라든가 with as와 같은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의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 외로 우리가 인터랙티브 세션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그 텐서들의 밸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세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텐서를 만들었는데, 자, 그것의 값을 뽑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쉽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오류가 됐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문제없이 C가 출력이 됐죠. 만약에 인터랙티브 세션이 없다면 우리가 세션을 만들어서 with as와 같은 문법을 통해서 세션을 만들어서 런을 통해서 그 세션 안에서 이렇게 cval을 실행해야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터랙티브 섹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귀찮음이 좀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니셜 펑션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텐서들의 초기 값을 우리가 쭉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뭐 라인스페이스와 같은 파이썬 그 함수를 통해서 C 값에 쭉 어떤 값을 정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위에서 보시면 일일이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스턴트를 일일이 손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에다가 모두 0으로만 채우고 싶어요. 아니면 1로만 초기화시키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순서에 맞게 1, 2, 3, 4, 5, 6, 7, 8 그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어떤 증가하는 어떤 인티저를 C로 초기화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바로 자, 이 아래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금 컨스턴트를 많이 사용했죠. 이것은 사용자 임의의 value로 어떠한 그 컨스턴트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tf.fill 같은 경우 fill, shape, value shape과 value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 fill이라는 그 메소드는요.
이 시험에서 지정한 텐서 형태의 텐서를 만들고 자, value로 지정한 값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쉐임 모양의 텐서를 만든 다음에 모두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로스 like 같은 경우에도 위와 비슷하지만 자, 여기 텐서가 주어지죠. 텐서가 파라미터로 주어지는데 이 텐서의 모양에 맞게 텐서를 만든 다음에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자, tf.once 같은 경우에는 이 쉐임 모양을 가지고 모두 1으로 초기화시키는 거죠. 1로 초기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tf.once like도 역시 앞에 zeros like처럼 이 텐서의 모양에 맞게 1로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앞에서 보신 예지와 비슷하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랜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이 쉐임 모양으로 초기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인과 그리고 표준 편차인가요? 이것이 파라미터로 들어갔고요. 자, 이것은 절단된 정규 분포, 그리고 이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정규 분포, 균등 분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어떠한 베리어블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서의 모양에 따라서 무작위로 섞는 이 텐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어떠한 이 텐서에 있는 값들을 무작위로 섞어서 이제 새로운 텐서를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텐서들에게 그 초기화시킬 때 사용하는 자동으로 초기화시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곱, 여러분께서 아마 매트릭스 행렬을 곱하는 게 좀 특수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렬의 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전에 넘파이를 얘기할 때 이미 매트릭스의 곱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처럼 우리가 그냥 텐서플로우에서는 맨뮤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 자, 2x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러가 나는데 아마 앞에서 자,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됐죠? 그래서 2x2 같은 경우에는 2x2의 그 행렬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네이밍이 있는데 네이밍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텐서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지금 C1과 C2라는 텐서가 있는데 그것이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름이 C와 C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이름은 서로 내부적으로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 C1과 C2의 이름을 이 두 개의 텐서의 이름을 부여하면 찍어보면 서로 다르죠? 하나는 C고 원래 고유의 이름이 C고 하나는 앞에 이미 C가 있기 때문에 C_1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C1과 C2는 그냥 텐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텐스의 이름이 여기 C가 있고요.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비록 C라는 이름이 부여되긴 했지만 이렇게 C_1로 이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네이밍 스코프는 자, 아까 이름을 짓긴 지었는데 우리가 어떤 스코프를 만들어서 그 스코프 내에서만 그 이름이 액티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자, C1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이름이 부여가 됐죠. 그래서 이 영역 내에서는 이것이 C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tf.name scope 그리고 prefix 언더바 name이 있는데 요 스코프 내에서 C2와 C3를 이 이름으로 자 스코핑을 하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C1이나 C2나 C3가 모두 C라는 이름으로 초기화됐지만
자, 여기 프리픽스 네임에 의해서 여기의 이름들이 항상 뭐가 붙는가 하면 이 프리픽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름을 이 프리픽스 네임으로 한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C1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이름이 붙었더라 하더라도 실제 이름은 C 언더바 2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 C를 이미 사용했고 또 이어서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C 언더바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밍 스코프, 네임 스코핑에 의해서 지금 이게 EC와 EC가 모두 프리픽스, 프리픽스 네임이라는 어떠한 스코프 네임을 가지고 이제 따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새로운 스코프가 정의되었기 때문에 앞에 C나 C 언더바 1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자, 새로운 스코프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이름이 C와 다시 C 언더바 1을 반복하죠. 하지만 앞에 있는 C 언더바 1이나 아니면 자, 앞에서 C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프리픽스 네임이 이렇게 네임 스코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C와 C 언더바 1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들이고요. 자,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머신 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변수는 기본적으로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자, 어떠한 주어진 모델의 매개 변수, 즉 가중치나 편향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스와 바이어스를 우리가 어떤 모델에서 계속 그것을 바꾸게 되는데 자, 어떤 정해진 숫자가 아니죠. 자, 그런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베리어블이라는 타입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이츠나 바이어스는 이렇게 변수로서 베리어블로서 선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지금 자, 이니셜 밸류가 있고 랜덤 베리어블이 쭉 이렇게 여기 어사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어떠한 val이라는 var라는 어떠한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해 보면 제가 한번 이것을 실행해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va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타입이 베리어블이고 그리고 이름은 var입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0이 되는 것이고 shape은 자, 1 by 5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reference 타입의 지금 실수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션을 돌려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세션을 돌려서 실제로 얘네들을 보면 자, 이런 베리어블이 실제로 초기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리어블은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세션을 실행시키면서 아니면 학습을 시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의 타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플레이스 홀더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입력값을 가지고 일단은 어떠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 홀더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세션을 실행시킬 때 그 값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지금 플레이스홀더가 지금 X하고 W 그리고 B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지금 이렇게 5 by 1으로 마이너스 1로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트릭스 형태의 마이너스 1로 채워져 있는 B가 있는데 자, X와 W를 일단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또 이렇게 바이어스를 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학습이 진행되는데 여기 보면 X 데이터, Y 데이터를 어디에 놓죠? 지금 X나 W에 플레이스 홀더에 놓습니다. 자, 플레이스 홀더가 지금 X와 W가 플레이스 홀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때그때 할당되는 형식인 것이죠. 세션 내에서 런타임 시에 할당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TF에 새로운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 그래프는 새로운 그래프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받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개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X 데이터나 Y 데이터를, W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 홀드를 통해 집어넣음으로써 여러 개의 그래프에 다양하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최적화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사용할 때 코스트 값을 결정했었죠. 그래서 앞서 보신 이것이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이것이 실제 값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산된 값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스트 값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y값과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얻은 y값을 빼서 뭐 하죠? 스퀘어 한 다음에 평균, 리디우스 민을 하면은 이렇게 평균을 내주는, 그래서 여기 시그마하고 n이 여기 리디우스 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하고 민을 자, 리듀스 민을 통해서 실행시키고 안에 스퀘어는 그냥 여러분께서 이렇게 스퀘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퀘어 요걸 말하는 거죠.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아예 TF losses mean square error 해서 y와 true, y true와 y pred, 그러니까 이것이 요 t 스퀘어를 우리가 좀 더 간단히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모두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 사용되는 오차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그 교차 엔트로피라고 해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코스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 여러분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건 역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예측한 값이 이렇게 레이블된 것들이 있을 때 자, 이렇게 sigmoid cross entropy with logistic 예, 로짓이네요. 자, 이런 함수를 쓰셔서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두 라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단 한번 적용시킨 다음에 평균을 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리듀스 민이 여기 n분의 1 시그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지금 로지스틱에 사용되는 로스 함수는 요 두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었죠.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여러분 그 W 값과 B 값을 계속 어떤 미분값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로스 함수가 있으면 이것을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맨 밑에 요 점이 오차가 가장 적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리그레이션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죠. 실제로 모델을 구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머신러닝을 사용하시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추적 함수들, 이를테면은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거, 그리고 또 교차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 또 앞에서 우리가 그 플레이스홀더나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는 W 값이나 B 값, 다시 말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변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 값이나 그리고 Y 값, 데이터,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는 실제 X 값이 있고 Y 값이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데이터와 어떠한 피처에 대한 설명을 하는 Y 값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모두 플레이스 홀더로 만드시면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오차 함수죠. 코스트 함수였고, 이것은 평균적인 오차,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로스 함수였습니다.
또한 경사관법의 함수, 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요런 함수죠. 자, 요런 함수를 이용하셔서 실제로 경사관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경사관법은 그냥 TF Train, Gradient Optimize, 그리고 Running Race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로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경사관법을 사용하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이고, 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실제 로스 함수를 콜하는, 그래서 로스 값을 0으로 만드는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예제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라인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이것을 웹에 올려놓으면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플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플라팅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요. 자, 이 부분은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어떠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자, 데이터를 만듭니다. 2000개를 만드는 것이죠. 2000개를 만드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x 값을 3개로 놓은 다음에 어떠한 3by 그러니까 그 3 곱하기 2000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피처를 가진 2000개짜리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3개의 피처를 가진 2000개짜리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 W값과 B값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노이즈를 붙여서 실제로 Y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0.3, 0.5,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지금 0.3, 0.5, 0.1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값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은 그냥 주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W 리얼, B 리얼과 같은 비슷한 W 값과 B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프를 새로 하나 만들었죠. 그래프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 아래에서는 자, 이 그래프에 종속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서 Y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죠. 나중에 실제로 런을 시킬 때 여기서처럼 X나 Y2에다가 실제 Y 값과 X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입력값,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접시를 혹은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W 값이나 B 값, H나 바이어스는 베리어블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X가 지금 3개의 피처를 가졌기 때문에 W 역시 자 3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차원인 것이죠. 예, 3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3개의 W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바이어스는 하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W 값 곱하기 X 플러스 B이니까 바이어스니까요. 근데 X 값이 여러 개더라도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어스는 하나입니다. 모두 타입은 자 실수형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웨이츠나 바이어스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Y 값은 자 X 값에다가 W 값을 곱해서 바이어스를 붙인 값이 지금 Y 값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로스 함수를 구하고 있죠. 로스 함수를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요 형식, 그러니까 그 평균 오차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만들어 놓았고,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실제로 로스 값을,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라라는 어떤 트레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세션을 텐서플로우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세션을 만들고, 세션을 이니셜라이즈 다시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그 에폭이라고 부르는 그 트레이닝 횟수만큼, 자, 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자, 보시면, 지금 실행이 됐나요? Y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죠? 실행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Y의 첫 번째 값, W의 첫 번째 값, W의 두 번째 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프린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W 값, 그리고 이것이 B 값이 되는데, 자,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이것이 W 값이고, W 값이죠?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원래 W 값이 0.3, 0.5, 0.1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자, 0.3에 거의 가깝죠? 또 0.5에 가깝습니다. 또 0.1에 매우 가깝죠. 그리고 맨 뒤에 지금 이것이 B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였죠? 마이너스 0.2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W와 B 값을 임의로 정해서 Y 값을 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었었고요. 자, 이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기본적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하던, 자, 이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W 값 3개와 B 값 하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델 그대로 만들었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도 역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x와 y의 플레이스 홀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w 값과 b 값을 베리어블을 통해 만들고 모델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y 값을 정의하죠. 그래서 x와 w 값을 곱한 다음에 b 값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y 프리드를 실제로 시그모이드 오차 함수에 집어넣고 그 오차 함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옵티마이저를 하나 만들고 그 옵티마이저에 로스 함수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로스 값을 줄이라고 명령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앞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보았던 세션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요. 자, 쭉 실행시켜 보면 원래의 W 값과 B 값과 그리고 W 값과 B 값이 자 0.3, 0.5, 0.1, 마이너스 2였죠. 자, 시그모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모델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0.29, 0.3에 가깝고 0.49, 0.5에 가깝고 또 0.1, 근데 0.11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0.2였죠. 마이너스 0.19, 거의 마이너스 0.2에 가깝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앞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모두 테스트해 보았고요. 여기에 나온 코드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코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은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죠. 물론 이것이 실제로 웹 파일을 불러서 읽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문서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머신을 만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모델을 만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되겠고
W 값과 B 값을 읽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고 W와 B 값은 TensorFlow의 베리어블로 만들어 놓죠. W와 B 값이 모두 TF 베리어블, TF 베리어블. 그런데 W 값은 차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X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피처가 여러 개이면 거기 여러 개에 맞게 이렇게 그 차원을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서 자, 로스 값과 연결시키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트레이닝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포게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얼마만큼 많이 시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에포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 n번만큼 이 넘 스텝만큼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그 모델의 정확도가 많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어떤 모델은 그대로 두고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제로 그 모델의 애큐러시를 높이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우리가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텐서플로우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 또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특히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에 대한 보다 심플리파이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